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걸어가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냐?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 하면서 거북이를 놀렸어요. 나는 걸음은 느리지만 참을성은 많아. 토끼야, 우리 경주해볼까? 뭐라고? 너랑 나랑 경주를 하자고? 토끼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래, 좋아. 친구들을 불러올게. 토끼는 친구들 앞에서 거북이를 망신 주려고 마음을 먹고 경주를 시작했어요. 여우가 신호음을 울리고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출발!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어느새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숨차. 조금 쉬어가야지. 거북이는 아직도 저 밑에 있네. 야, 느림보야! 어서 서둘러라! 나는 여기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토끼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물 친구들도 거북이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주를 계속했어요. 한참을 올라오는데 산 중턱에서 토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가 자고 있네. 힘은 들지만 나는 계속 올라가야지. 엉금엉금 느린 거북이는 어느새 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야호! 내가 이겼다! 이 소리에 잠이 깬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잤나 봐. 거북이가 이겼잖아. 속상해. 거북이를 우습게 본 토끼는 친구들에게도 망신을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의리 없는 박쥐. 어느 날 하늘에 사는 동물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가장 힘이 세. 너희 새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돼. 알았지? 땅에 사는 동물들이 이렇게 의시되자 하늘의 새들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우리들의 날카로운 부리맛 좀 볼래? 새들은 발톱을 세우고 부리를 들어 땅의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땅의 동물들도 질세라 입을 크게 벌려 으르렁거리며 하늘의 새들을 공격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쥐가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에서 싸울까? 그래. 가만히 구경하다가 힘이 더 센 편에 서야지. 박쥐는 기다렸어요. 잠시 후 새들이 땅의 동물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박쥐는 얼른 날개를 감추고 땅의 동물들에게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땅의 동물이에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어서 와라. 환영한다. 얼마 후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땅의 동물들이 하늘의 새에게 공격을 당해 쫓기고 있었어요. 박쥐는 얼른 다리를 감추고 날개를 펴서 새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날개가 있으니까 당신들 편이에요. 그래, 박쥐야. 어서 와라. 박쥐는 계속해서 싸움에 이기는 쪽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싸움에 지친 동물들은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친구하자. 동물들이 모두 화해를 하자 박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누구 편이지? 얘들아, 나도 끼워줘. 저리 가. 너는 간사한 박쥐야.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동물들에게 쫓겨난 박쥐는 혼자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은혜를 모르는 늑대. 옛날에 어느 양치기 소년이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진 바로 늑대의 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양치기님,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내 양을 잡아먹으려 할 거야. 하고 소년이 말하자 늑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럴게요. 하고 말하였어요. 늑대의 말을 믿고 또 늑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늑대를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구멍에서 나온 늑대는 금방 마음이 변하여 자기를 구해준 양치기의 양 한 마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 맛있어 보이는걸? 배가 고프다. 널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양치기는 너무 화가 났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쁜 늑대야.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말다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마침 원숭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싸우지 말아요. 무슨 일이죠? 하고 묻자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느라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심판을 봐줄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하고 원숭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어리석은 늑대는 구멍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원숭이는 늑대가 은혜도 모르고 양치기 소년의 양을 잡아먹으려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는 정말 나쁜 늑대구나. 너 같은 나쁜 늑대를 도와주면 안 되겠어. 그 속에 그냥 있거라. 하고 원숭이와 양치기 소년은 그곳을 떠나버렸답니다.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여우와 두루미. 멋있게 춤을 잘 추는 두루미는 동물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이것을 부러워한 여우는 자기도 춤을 추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춤도 멋있죠? 한번 보세요. 여우는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춤을 추었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여우를 슬슬 피했어요. 여우야, 너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쇼를 하는 거지? 다 알아. 누구를 속이려고? 모든 동물들이 도망치자 여우는 더욱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저 두루미 때문이야. 옳지. 두루미에게 망신을 줘야지. 여우는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두루미님,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실래요? 좋죠. 웬일이세요? 저를 다 초대하고. 어쨌든 고마워요. 두루미는 멋진 모습을 하고 여우 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식사를 하시지요. 근사하군요. 맛있는 수프네요. 그런데 수프는 얄팍한 접시에 담겨져 있어서 두루미는 자기 부리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두루미는 이번엔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님, 어서 드세요. 수프가 식겠어요.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수프를 먹으려는데 수프가 길다란 단지에 담겨 있었어요. 아, 참. 왜 입이 안 들어가지? 배고파 죽겠네. 여우가 수프를 아무리 먹으려고 입을 단지 주둥이에 넣으려고 해도 결국 냄새만 맡았어요. 여우 녀석, 야고르지? 맛있다. 두루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수프를 맛있게 먹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심술쟁이 물고기. 파랗고 깊은 바닷속, 그 속에 심술궂은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비켜, 이 조그만 물고기들아. 여기는 내 세상이다. 다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서 도망가자. 작은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큰 물고기에게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파. 우리는 뭘 먹지? 글쎄 말이야. 어제도 먹은 게 없었는데. 큰 물고기에게 먹이를 다 빼앗긴 작은 물고기들은 몸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그렇지만 큰 물고기는 점점 살이 쪘어요. 뒤뚱. 무거워. 내 몸도 무거워서 헤엄을 잘 못 치겠네. 큰 물고기는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도 작은 물고기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 우리들까지 먹으려고 한다. 어서 도망가자. 큰 물고기는 정말 욕심쟁이였어요. 어느 날 고기잡이 배가 나타났어요.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어부들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만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 모두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물이다. 어서 빠져나가자. 어서 서둘러라. 작은 물고기들은 놀래서 그물 사이로 잽싸게 빠져 도망갔어요. 왜 이렇게 구멍이 작지? 나는 나갈 수가 없잖아. 큰 물고기는 그물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와줘. 같이 가자고. 얘들아, 그물을 좀 벌려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뚱뚱한 큰 물고기의 몸은 그물 사이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들어 올렸어요. 와, 월척이다. 큰 물고기를 잡았어. 어부들은 큰 물고기를 잡아 배에 싣고 항구로 돌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영리한 닭. 사이 좋은 개와 닭이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야. 다리도 아프고 날이 어두웠으니 이제 여기서 좀 자고 가자. 그래, 너는 저 나뭇가지 위에서 자고 나는 여기 밑에 불에서 잘게. 날이 밝아오자 위에서 잠을 자던 닭이 먼저 잠에서 깨었어요. 꼬끼요! 이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와서는 닭님, 안녕하세요.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하네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여우의 초대가 자기를 먹으려는 속셈인 줄 눈치챈 닭은 저 굴 속에 제 친구가 있는데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어요. 말하고? 맛있는 닭이 저기 또 있다고? 신이 난 여우는 군침을 삼키면서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운 놈이! 여우 살려! 닭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굴로 들어간 여우는 오히려 개에게 온 몸을 물려서 멀리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솔개와 독사. 배고픈 솔개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독사 한 마리가 풀숲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와, 먹이다. 마침 잘 됐다. 배고픈 솔개는 독사를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숲으로 내려갔어요. 독사야, 미안하다. 나는 배가 무척 고파. 그래서 너를 먹어야겠다. 솔개는 독사를 채워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어요. 잠에서 깬 독사는 깜짝 놀랐어요. 야, 솔개야! 어서 나를 내려놔라! 내 몸에는 독이 있어서 나를 먹으면 네 몸에도 독이 퍼져서 너는 죽게 된다고! 알겠니? 그렇지만 솔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독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죽는 게 무서워서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아,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솔개는 독사의 말을 듣지 않고 독사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솔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걸어가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냐?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 하면서 거북이를 놀렸어요. 나는 걸음은 느리지만 참을성은 많아. 토끼야, 우리 경주해볼까? 뭐라고? 너랑 나랑 경주를 하자고?
토끼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래, 좋아. 친구들을 불러올게. 토끼는 친구들 앞에서 거북이를 망신 주려고 마음을 먹고 경주를 시작했어요. 여우가 신호음을 울리고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출발!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어느새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숨차. 조금 쉬어가야지. 거북이는 아직도 저 밑에 있네. 야, 느림보야! 어서 서둘러라! 나는 여기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토끼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물 친구들도 거북이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주를 계속했어요. 한참을 올라오는데 산 중턱에서 토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가 자고 있네. 힘은 들지만 나는 계속 올라가야지. 엉금엉금 느린 거북이는 어느새 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야호! 내가 이겼다! 이 소리에 잠이 깬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잤나 봐. 거북이가 이겼잖아. 속상해. 거북이를 우습게 본 토끼는 친구들에게도 망신을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의리 없는 박쥐. 어느 날 하늘에 사는 동물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가장 힘이 세. 너희 새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돼. 알았지? 땅에 사는 동물들이 이렇게 의시되자 하늘의 새들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우리들의 날카로운 부리맛 좀 볼래? 새들은 발톱을 세우고 부리를 들어 땅의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땅의 동물들도 질세라 입을 크게 벌려 으르렁거리며 하늘의 새들을 공격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쥐가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에서 싸울까? 그래. 가만히 구경하다가 힘이 더 센 편에 서야지. 박쥐는 기다렸어요. 잠시 후 새들이 땅의 동물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박쥐는 얼른 날개를 감추고 땅의 동물들에게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땅의 동물이에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어서 와라. 환영한다. 얼마 후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땅의 동물들이 하늘의 새에게 공격을 당해 쫓기고 있었어요. 박쥐는 얼른 다리를 감추고 날개를 펴서 새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날개가 있으니까 당신들 편이에요. 그래, 박쥐야. 어서 와라. 박쥐는 계속해서 싸움에 이기는 쪽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싸움에 지친 동물들은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친구하자. 동물들이 모두 화해를 하자 박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누구 편이지? 얘들아, 나도 끼워줘. 저리 가. 너는 간사한 박쥐야.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동물들에게 쫓겨난 박쥐는 혼자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은혜를 모르는 늑대. 옛날에 어느 양치기 소년이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진 바로 늑대의 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양치기님,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내 양을 잡아먹으려 할 거야. 하고 소년이 말하자 늑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럴게요. 하고 말하였어요. 늑대의 말을 믿고 또 늑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늑대를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구멍에서 나온 늑대는 금방 마음이 변하여 자기를 구해준 양치기의 양 한 마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 맛있어 보이는걸? 배가 고프다. 널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양치기는 너무 화가 났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쁜 늑대야.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말다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마침 원숭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싸우지 말아요. 무슨 일이죠? 하고 묻자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느라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심판을 봐줄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하고 원숭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어리석은 늑대는 구멍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원숭이는 늑대가 은혜도 모르고 양치기 소년의 양을 잡아먹으려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는 정말 나쁜 늑대구나. 너 같은 나쁜 늑대를 도와주면 안 되겠어. 그 속에 그냥 있거라. 하고 원숭이와 양치기 소년은 그곳을 떠나버렸답니다.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여우와 두루미. 멋있게 춤을 잘 추는 두루미는 동물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이것을 부러워한 여우는 자기도 춤을 추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춤도 멋있죠? 한번 보세요. 여우는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춤을 추었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여우를 슬슬 피했어요. 여우야, 너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쇼를 하는 거지? 다 알아. 누구를 속이려고? 모든 동물들이 도망치자 여우는 더욱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저 두루미 때문이야. 옳지. 두루미에게 망신을 줘야지.
여우는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두루미님,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실래요? 좋죠. 웬일이세요? 저를 다 초대하고. 어쨌든 고마워요. 두루미는 멋진 모습을 하고 여우 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식사를 하시지요. 근사하군요. 맛있는 수프네요. 그런데 수프는 얄팍한 접시에 담겨져 있어서 두루미는 자기 부리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두루미는 이번엔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님, 어서 드세요. 수프가 식겠어요.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수프를 먹으려는데 수프가 길다란 반지에 담겨 있었어요. 아, 참, 왜 입이 안 들어가지? 배고파 죽겠네. 여우가 수프를 아무리 먹으려고 입을 단지 주둥이에 넣으려고 해도 결국 냄새만 맡았어요. 여우 녀석, 약오르지? 맛있다. 두루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수프를 맛있게 먹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심술쟁이 물고기. 파랗고 깊은 바닷속, 그 속에 심술궂은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비켜, 이 조그만 물고기들아. 여기는 내 세상이다. 다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서 도망가자. 작은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큰 물고기에게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파. 우리는 뭘 먹지? 글쎄 말이야. 어제도 먹은 게 없었는데. 큰 물고기에게 먹이를 다 빼앗긴 작은 물고기들은 몸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그렇지만 큰 물고기는 점점 살이 쪘어요. 뒤뚱. 무거워. 내 몸도 무거워서 헤엄을 잘 못 치겠네. 큰 물고기는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도 작은 물고기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 우리들까지 먹으려고 한다. 어서 도망가자. 큰 물고기는 정말 욕심쟁이였어요. 어느 날 고기잡이 배가 나타났어요.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어부들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만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 모두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물이다. 어서 빠져나가자. 어서 서둘러라. 작은 물고기들은 놀래서 그물 사이로 잽싸게 빠져 도망갔어요. 왜 이렇게 구멍이 작지? 나는 나갈 수가 없잖아. 큰 물고기는 그물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와줘. 같이 가자고. 얘들아, 그물을 좀 벌려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뚱뚱한 큰 물고기의 몸은 그물 사이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들어 올렸어요. 와, 월척이다. 큰 물고기를 잡았어. 어부들은 큰 물고기를 잡아 배에 싣고 항구로 돌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영리한 닭. 사이 좋은 개와 닭이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야. 다리도 아프고 날이 어두웠으니 이제 여기서 좀 자고 가자. 그래, 너는 저 나뭇가지 위에서 자고 나는 여기 밑에 불에서 잘게. 날이 밝아오자 위에서 잠을 자던 닭이 먼저 잠에서 깨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와서는 닭님, 안녕하세요.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하네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여우의 초대가 자기를 먹으려는 속셈인 줄 눈치챈 닭은 저 굴 속에 제 친구가 있는데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어요. 말하고? 맛있는 닭이 저기 또 있다고? 신이 난 여우는 군침을 삼키면서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운 놈이! 여우 살려! 닭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굴로 들어간 여우는 오히려 개에게 온 몸을 물려서 멀리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솔개와 독사. 배고픈 솔개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독사 한 마리가 풀숲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와, 먹이다! 마침 잘됐다! 배고픈 솔개는 독사를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숲으로 내려갔어요. 독사야, 미안하다. 나는 배가 무척 고파. 그래서 너를 먹어야겠다. 솔개는 독사를 채워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어요. 잠에서 깬 독사는 깜짝 놀랐어요. 야, 솔개야! 어서 나를 내려놔라! 내 몸에는 독이 있어서 나를 먹으면 네 몸에도 독이 퍼져서 너는 죽게 된다고! 알겠니? 그렇지만 솔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독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죽는 게 무서워서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아,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솔개는 독사의 말을 듣지 않고 독사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솔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걸어가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냐?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 하면서 거북이를 놀렸어요. 나는 걸음은 느리지만 참을성은 많아. 토끼야, 우리 경주해볼까? 뭐라고? 너랑 나랑 경주를 하자고? 토끼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래, 좋아. 친구들을 불러올게. 토끼는 친구들 앞에서 거북이를 망신 주려고 마음을 먹고 경주를 시작했어요. 여우가 신호음을 울리고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출발!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어느새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자, 조금 쉬어가야지. 아, 거북이는 아직도 저 밑에 있네. 야, 느림보야! 어서 서둘러라! 나는 여기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토끼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물 친구들도 거북이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주를 계속했어요. 한참을 올라오는데 산 중턱에서 토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가 자고 있네. 힘은 들지만 나는 계속 올라가야지. 엉금엉금 느린 거북이는 어느새 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야호! 내가 이겼다! 이 소리에 잠이 깬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잤나봐. 거북이가 이겼잖아. 속상해. 거북이를 우습게 본 토끼는 친구들에게도 망신을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의리 없는 박쥐. 어느 날 하늘에 사는 동물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가장 힘이 세. 너희 새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돼. 알았지? 땅에 사는 동물들이 이렇게 의시되자 하늘의 새들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우리들의 날카로운 부리맛 좀 볼래? 새들은 발톱을 세우고 부리를 들어 땅의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땅의 동물들도 질세라 입을 크게 벌려 으르렁거리며 하늘의 새들을 공격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쥐가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에서 싸울까? 그래. 가만히 구경하다가 힘이 더 센 편에 서야지. 박쥐는 기다렸어요. 잠시 후 새들이 땅의 동물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박쥐는 얼른 날개를 감추고 땅의 동물들에게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땅의 동물이에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어서 와라. 환영한다. 얼마 후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땅의 동물들이 하늘의 새에게 공격을 당해 쫓기고 있었어요. 박쥐는 얼른 다리를 감추고 날개를 펴서 새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날개가 있으니까 당신들 편이에요. 그래, 박쥐야. 어서 와라. 박쥐는 계속해서 싸움에 이기는 쪽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싸움에 지친 동물들은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친구하자. 동물들이 모두 화해를 하자 박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누구 편이지? 얘들아, 나도 끼워줘. 저리 가. 너는 간사한 박쥐야.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동물들에게 쫓겨난 박쥐는 혼자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은혜를 모르는 늑대. 옛날에 어느 양치기 소년이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진 바로 늑대의 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소년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양치기님,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내 양을 잡아먹으려 할 거야. 하고 소년이 말하자 늑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럴게요. 하고 말하였어요. 늑대의 말을 믿고 또 늑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늑대를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구멍에서 나온 늑대는 금방 마음이 변하여 자기를 구해준 양치기의 양 한 마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 맛있어 보이는걸? 배가 고프다. 널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양치기는 너무 화가 났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쁜 늑대야!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말다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마침 원숭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싸우지 말아요. 무슨 일이죠? 하고 묻자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느라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심판을 봐줄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하고 원숭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어리석은 늑대는 구멍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원숭이는 늑대가 은혜도 모르고 양치기 소년의 양을 잡아먹으려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는 정말 나쁜 늑대구나. 너 같은 나쁜 늑대를 도와주면 안 되겠어. 그 속에 그냥 있거라. 하고 원숭이와 양치기 소년은 그곳을 떠나버렸답니다.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여우와 두루미. 멋있게 춤을 잘 추는 두루미는 동물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이것을 부러워한 여우는 자기도 춤을 추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춤도 멋있죠? 한번 보세요. 여우는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춤을 추었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여우를 슬슬 피했어요. 여우야, 너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쇼를 하는 거지? 다 알아. 누구를 속이려고? 모든 동물들이 도망치자 여우는 더욱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저 두루미 때문이야. 옳지. 두루미에게 망신을 줘야지. 여우는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두루미님,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실래요? 좋죠. 웬일이세요? 저를 다 초대하고. 어쨌든 고마워요. 두루미는 멋진 모습을 하고 여우 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식사를 하시죠. 근사하군요. 맛있는 수프네요. 그런데 수프는 얄팍한 접시에 담겨져 있어서 두루미는 자기 부리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두루미는 이번엔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님, 어서 드세요. 수프가 식겠어요.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수프를 먹으려는데 수프가 길다란 단지에 담겨 있었어요. 아, 참, 왜 입이 안 들어가지? 아, 배고파 죽겠네. 여우가 수프를 아무리 먹으려고 입을 단지 주둥이에 넣으려고 해도 결국 냄새만 맡았어요. 여우 녀석, 약오르지? 아, 맛있다. 두루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수프를 맛있게 먹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심술쟁이 물고기. 파랗고 깊은 바닷속, 그 속에 심술궂은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비켜, 이 조그만 물고기들아. 여기는 내 세상이다. 다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서 도망가자. 작은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큰 물고기에게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파. 우리는 뭘 먹지? 글쎄 말이야. 어제도 먹은 게 없었는데. 큰 물고기에게 먹이를 다 빼앗긴 작은 물고기들은 몸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그렇지만 큰 물고기는 점점 살이 쪘어요. 뒤뚱. 아, 무거워. 내 몸도 무거워서 헤엄을 잘 못 치겠네. 큰 물고기는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도 작은 물고기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 우리들까지 먹으려고 한다. 어서 도망가자. 큰 물고기는 정말 욕심쟁이였어요. 어느 날 고기잡이 배가 나타났어요.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어부들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만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 모두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물이다. 어서 빠져나가자. 어서 서둘러라. 작은 물고기들은 놀래서 그물 사이로 잽싸게 빠져 도망갔어요. 왜 이렇게 구멍이 작지? 나는 나갈 수가 없잖아. 큰 물고기는 그물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와줘. 같이 가자고. 얘들아, 그물을 좀 벌려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뚱뚱한 큰 물고기의 몸은 그물 사이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들어 올렸어요. 와, 월척이다. 큰 물고기를 잡았어. 어부들은 큰 물고기를 잡아 배에 싣고 항구로 돌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영리한 닭. 사이 좋은 개와 닭이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야. 다리도 아프고 날이 어두웠으니 이제 여기서 좀 자고 가자. 그래, 너는 저 나뭇가지 위에서 자고 나는 여기 밑에 불에서 잘게. 날이 밝아오자 위에서 잠을 자던 닭이 먼저 잠에서 깨었어요. 끼요! 이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와서는 장님, 안녕하세요.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하네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여우의 초대가 자기를 먹으려는 속셈인 줄 눈치챈 닭은 저 굴 속에 제 친구가 있는데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어요. 말하고? 맛있는 닭이 저기 또 있다고? 신이 난 여우는 군침을 삼키면서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운 놈이! 여우 살려! 닭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굴로 들어간 여우는 오히려 개에게 온 몸을 물려서 멀리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솔개와 독사. 배고픈 솔개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독사 한 마리가 풀숲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와, 먹이다! 마침 잘 됐다! 배고픈 솔개는 독사를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숲으로 내려갔어요. 독사야, 미안하다. 나는 배가 무척 고파. 그래서 너를 먹어야겠다. 솔개는 독사를 채워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어요. 잠에서 깬 독사는 깜짝 놀랐어요. 솔개야, 어서 나를 내려놔라. 내 몸에는 독이 있어서 나를 먹으면 네 몸에도 독이 퍼져서 너는 죽게 된다고. 알겠니? 그렇지만 솔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독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죽는 게 무서워서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아,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솔개는 독사의 말을 듣지 않고 독사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솔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